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였죠? 따뜻한 예지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이야기들을 즐겨주세요. 제1장 통지서. 지수는 실크 블레이저를 정리하며 마호가니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 앉았다. 강남 47층 사무실의 천장까지 닿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비서민이가 살며시 노크한 뒤 김 사장님 책상 위로 뜨거운 커피와 가지런히 쌓인 우편물을 들고 들어왔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분기별 보고서 검토 준비되었습니다. 고마워. 지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실적은 어때? 전분기 대비 12% 이익 증가입니다. 특히 명품 핸드백 부문의 실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하모니 백화점은 지난 8년간 그녀의 인생 작업이었다. 모든 결정, 모든 밤샘, 모든 희생이 이 성공을 쌓아 올렸다. 미니가 커피잔 옆에 우편물을 놓았다. 서명이 필요한 법적 서류도 있습니다. 파란 제복을 입은 남자가 문간에 서서 공식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지수는 영수증에 서명하고 둘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봉투를 열었다. 문서 상단에는 서울특별시 법률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맨 위에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이름 김순자가 적혀 있었다. 성수 전통시장 재산상속 서류라고 그녀가 소리내어 읽었다. 문서에는 23개의 노점, 사무실 한 곳, 그리고 20억 원 상당의 주변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었다. 지수는 서류를 응시했다. 12살 이후로 그 시장을 찾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사업 고문인 김 씨가 노크한 뒤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다. 김 사장님, 상속 서류 전달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서류를 건넸다. 재산 가치를 훑어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훌륭한 소식입니다. 고급 콘도 개발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철거 비용을 제외하고 5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철거요? 물론이죠. 전통시장은 죽어가는 사업입니다. 젊은이들은 온라인이나 현대식 쇼핑몰에서 쇼핑하죠. 이 상인들은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 거예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죠. 지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할머니가 가끔 시장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그것이 지수의 책임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일하나요? 이 자료에 따르면 23개 점포입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채소, 생선, 생필품을 팔고 있죠. 철거 시 2주 지원금을 받을 겁니다. 2주 지원? 표준 절차입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다른 시장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아주 관대한 편이죠. 지수는 서울의 거대한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저 건물들 어딘가에 그녀가 물려받은 재산의 수입에 의존하는 23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결정하기 전에 시장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김 사장님, 수익성 없는 자산에 대한 감정적 집착은 사업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곳에 애착을 가지셨지만 애정이 월세를 내주진 않습니다. 한번 방문하는 게 무슨 애가 되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세요. 주주들은 모든 투자의 최대 수익을 기대합니다. 쓸모없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건 재정적 과실입니다. 그가 떠난 뒤 지수는 상속 서류와 홀로 앉아 있었다. 부동산 증서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상점 위치와 이름이 적힌 손으로 그린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 채소, 최씨 생선, 영희집에서 만든 김치, 남할아버지, 구두 수선. 이것들은 단순한 사업 자산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녀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미니, 삼시회의 취소해. 차로 어디 좀 다녀와야겠어. 네, 김 사장님. 어디 가신다고 말씀드릴까요? 내 유산을 보러 간다고 해. 저녁이 다가오자 도시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다. 지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동산 증서를 쥐고 할머니가 관리법도 모르는 것을 왜 남겼는지 생각했다. 제2장. 첫 귀환. 지수의 고급 세단이 낯선 동네를 지나 성수동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은 작은 상점과 낡은 아파트가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안내했다. 그녀는 23년 만에 서울의 이 동네를 찾았다. 시장이 모퉁이를 돌자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파란기와 지붕과 풍화된 콘크리트 벽을 가진 단층 건물이었다. 손으로 그린 간판들이 신선한 채소, 생선, 전통 음식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주차하고 갈라진 보도 위로 발을 내디뎠다. 세련된 비즈니스 세계와 이 소박한 장소의 대비가 그녀를 즉시 강타했다. 입구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그를 알아본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김양, 정말 키도 크고 예뻐졌구나. 죄송한데요.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저는 남정호입니다. 여기서 40년째 일하고 있죠.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자주 오셨었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났다. 장사꾼 노점 사이를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모습, 신선한 채소 냄새, 친근한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들. 남 할아버지, 제 학교 신발 고쳐주셨던 거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이 좋으시군요. 할머니께서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언젠가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도와주다니? 지수는 누구도 도울 생각이 없었다. 시장을 좀 구경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모두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그들은 메인 복도를 걸었다. 양쪽에 23개의 노점이 늘어서 있었고 각각 중년이나 노년의 장사꾼들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선, 조리된 음식들이 진열된 사이를 몇몇 손님들이 둘러보고 있었다. 박씨, 순자의 손녀를 만나러 오세요. 주름진 손과 다정한 눈을 가진 여성이 다가왔다. 지수야, 네 할머니가 네 사업 성공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다네. 고마워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28에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할 수입이 필요해서 시작했죠. 얼음 위에 생선을 정리하던 투박해 보이는 최 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소리쳤다. 순자네 딸이야? 요즘엔 꽤 고급스러운 사업가처럼 보이네. 신경 쓰지 마세요. 박 씨가 속삭였다. 우리 동네를 지키려는 거니까요. 지수는 장사꾼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진심 어린 웃음,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 수십 년간 함께 일하며 쌓인 편안한 친근감. 손님들은 장사꾼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가족 안부를 물었다.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동네 같은 느낌이 들어? 네, 할머니도 그걸 이해하셨지. 남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사업은 돈을 벌기만 해선 안 되고 동네 필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김치 시식용 쟁반을 든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전 영이에요. 김치는 매콤하고 새콤하며 풍미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정말 맛있네요. 얼마나 오래 만드셨어요? 5년째예요. 전라도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딸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요. 지수는 시장 전체를 걸으며 각 상인을 만나고 그들의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운영을 관찰했다. 건물은 낡은 흔적이 역력했다. 바램 페인트, 다른 바닥, 낡은 전기시설. 요즘 장사는 어때요? 힘들어요. 박 씨가 인정했다. 젊은이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쇼핑하니까요. 단골 손님은 대부분 이웃 어르신들이에요.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버티고 있어요. 영희가 덧붙였다. 누군가 아프면 대신 장을 봐주고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기면 돈을 모아 돕죠. 지수는 장사꾼과 손님 사이에 진심 어린 배려가 흐르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공동체였다. 할머니께서 네가 준비되면 이 장터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지. 남 할아버지가 입구로 돌아오며 말했다. 뭘 이해한다고? 어떤 것들은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강남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감정이 북받쳤지만 철거가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이성적으로 납득했다. 장사꾼들은 좋은 사람들 같았지만 선의만으로는 경제적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 23 가족은 죽어가는 사업 모델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들의 고생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수익성 있는 일을 찾도록 돕는 게 더 자비로운 일이 아닐까? 그녀는 그날 오후 개발사와의 통화 일정을 잡았다. 제3장 숨겨진 편지. 지수는 철거 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건축검사관 이씨와 함께 시장에 다시 찾아갔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정과 비용을 파악하고 싶었다. 검사관은 태블릿에 메모를 하며 구조적 요소를 살폈다. 기초는 튼튼하지만 전기 시스템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철거에는 6주가 소요될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습니까? 상세한 엔지니어링 보고서 없이는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할 수 있습니다. 남 할아버지가 다정한 걱정 섞인 목소리로 다가왔다. 김 사장님, 할머니 사무실 좀 보여드릴까요?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검사관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남 할아버지는 지수를 시장 본관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단 하나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낡은 장부들이 나무 책상을 덮고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 행사들, 명절 행사, 상인 가족 모임, 지역 모금 행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병으로 일하실 수 없게 되시기 전까지
이곳에서 시장 운영을 관리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는지 몰랐어요. 아주 깊이 관여하셨지. 분쟁을 중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를 조직하며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을 도우셨어. 창가 선반 위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할머니께서 당신이 방문하면 이 열쇠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황동 열쇠를 꺼냈다.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지수는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몇 장의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지수에게 보내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지수야? 그녀가 소리내어 읽었다. 이 소박한 영혼들이 진정한 사업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 친절, 신뢰, 그리고 타인을 섬기는 법을 이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네 선택을 이끌게 하렴. 진정한 분은 타인을 끌어올리는 데서 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 남씨가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가 병이 처음 시작되던 해에 쓴 글이야. 지수는 계속 읽었다. 성공이란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것임을 기억해라. 이곳에는 내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특별한 선물이 숨겨져 있다. 기초가 가장 튼튼한 곳에서 답을 찾아보렴. 특별한 선물이라니? 할머니는 그 뜻이 뭔지 말해주지 않으셨어. 우리 스스로 깨닫길 바라실 때면 가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셨지. 수사관이 밖에서 불렀다. 김 사장님, 평가를 마쳤습니다. 철거 허가 처리에는 2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할머니의 편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 말들은 저 세상에서 온 개인적인 지침처럼 느껴졌지만 경제적 현실을 바꾸진 못했다. 2주면 할머니가 말한 그들의 이야기가 선택을 이끌게 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나무 상자에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제4장 도전 수락. 화합 백화점 회의실은 지수가 사업 파트너들과 이 사진을 마주하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 사장은 시장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김 사장님, 이사진장 여사가 말을 꺼냈다. 이 부동산이 감정적 가치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주주들은 합리적인 재정적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진행하기 전에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즈니스 고문 김 씨가 테이블 위에 철거 계획을 펼쳐 보였다. 이 예측에 따르면 18개월 내 5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철거를 지연하면 이자와 시장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얼마나 지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30일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상인들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방안이 걱정스러운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30일이라니? 장 부인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할머니께서 그들의 이야기가 제 선택을 이끌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뜻을 따르려 합니다. 외부 투자자를 대표하는 송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 사장님, 제가 모두를 위해 간단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사가 즉시 25억 원에 이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지연도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관대한 제안이지만 아직 매각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30억 원, 최종 제안입니다. 제 결정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김 사장은 놀란 표정이었다. 김 사장님, 핵심 사업 운영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하모니 백화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럭셔리 브랜드 파트너사들은 사장님의 전폭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책임을 모두 다할 수 있습니다. 장 부인이 메모를 확인했다. 현재 이익률은 8.2%입니다. 경영진의 집중력 분산으로 이번 분기 8% 아래로 떨어지면 사장님의 임원직 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후 통첩이 공중에 떠 있었다. 지수는 이 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위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30일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에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회는 백화점 실적 기준 유지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아 마지못해 그녀의 일정을 승인했다. 회의 후 지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남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앞으로 30일간 아침마다 시장에서 각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할머니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야. 언제 시작하고 싶니? 내일 아침 5시 30분부터요. 벌써? 할머니의 일상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저녁 내내 전통 한국 시장과 소규모 사업 경제를 연구하며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제오장. 드러난 상인의 짐. 지수는 평소처럼 맞춤 블레이저, 디자이너 구두, 고급 핸드백을 차려입고 시장에 도착했다.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은 상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즉시 어색함을 느꼈다. 남 할아버지는 아침 6시에 모두를 모아 소개를 진행했다. 친구들, 김 사장이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는 방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그녀와 나누어 주세요. 초기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상인들은 그녀의 부와 의도를 의심하는 듯했고, 다른 이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몇몇은 어릴 적 방문했던 기억을 따뜻하게 떠올렸다. 박 여사가 따뜻하게 다가왔다. 무엇부터 배우고 싶으세요? 모든 걸요. 여러분은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저는 28년 전에 시작했어요. 대부분 15년에서 30년 정도 일하셨죠. 월급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이 질문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는 다른 상인들을 둘러본 뒤 대답했다. 계절과 손님 유동량에 따라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지수는 그 금액으로는 자신의 월간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재빨리 계산했다. 영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여러모로 서로를 돕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작년에 박 씨 아드님이 응급수술이 필요했을 때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았어요. 제 딸이 아팠을 때는 다른 상인들이 제 가게를 대신 봐줘서 제가 집에 머물 수 있었죠. 최 씨가 생선가게에서 소리쳤다. 우린 여기서 가족이야. 가족은 가족을 돕는 법이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심각한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박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의료비와 치료비로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달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방법을 찾아요. 개인 지출을 줄이고 더 오래 일하고 필요할 때는 친척에게 빌리기도 해요. 남 할아버지는 그들의 협력 체계를 설명했다. 누군가 재고가 남으면 고객을 나눠요. 박 씨가 채소가 너무 많으면 고객을 영희에게 보내 김치를 사게 하죠. 영희가 요리할 채소가 더 필요하면 박 씨가 도매가로 줍니다. 지수는 아침 내내 장사꾼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섰다. 이들은 진심으로 서로의 안녕과 성공을 염려했다. 왜 더 큰 시장이나 현대식 상점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해봤어요. 영희가 말했다. 하지만 대형 매장은 독립 판매자가 아니라 직원을 원하더군요. 상품도 가격도 근무 시간도 통제하죠. 여기서는 우리 사업주로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수입 감소를 의미하더라도요? 자유도 같이 있지요. 최 씨가 말했다. 저는 40년 동안 제 사업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장도 어떤 생선을 사야 하는지,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깊어갈수록 지수는 할머니가 말한 상인의 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작은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에는 가족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따랐다. 그녀 자신의 짐은 달랐지만 관련이 있었다. 부와 사업적 성공은 그 혜택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의미했다. 내 할머니는 이걸 이해하셨어. 박 여사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도록 돕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지수는 예정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10시에 집을 나섰지만 박 여사가 아들의 병원비를 걱정하는 모습과 영희가 딸의 교육을 위해 저축하겠다는 결심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제6장. 첫 교훈. 지수는 다음날 아침 실용적인 옷차림으로 돌아와 이른 장사꾼들을 위한 커피를 들고 갔다. 그 배려가 초기의 벽을 허무는 듯했다. 고마워요, 김 사장님.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박 부인은 따뜻한 커피잔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지수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이니까요. 그녀는 아침 내내 박 씨가 채소를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고객 선호도를 배웠다. 예상보다 복잡한 작업이었다. 매일 어떤 채소를 사야 할지 어떻게 아세요? 경험이죠. 28년 동안 계절별 공급 상황, 날씨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고객 구매 패턴을 이해하게 됐어요. 박 여사는 촉감, 냄새, 외관으로 신선도를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토마토는 생기는 것 같지만 만져보니 너무 말랑해요. 금방 상할 거예요.
이 당근은 작지만 아주 달콤해요.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가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박 씨를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했다. 김 씨, 안녕하세요. 손자대학 준비는 어떻게 되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입시 준비 중이거든요. 영양 가득한 국물용 채소 좀 골라주실 수 있나요? 박 여사는 소년의 학업 진척과 가족 고민을 이야기하며 재료를 꼼꼼히 골랐다. 거래는 15분 동안 이어졌고 고객의 필요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겼다. 모든 분들의 사정을 다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단골 손님들은 여기서 10년에서 20년 동안 장을 봐왔어요. 저는 그들의 자녀들, 건강 문제, 좋아하는 음식까지 알고 있죠. 어려운 시기에는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신용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재정적 위험이 생기지 않나요? 가끔은요. 하지만 신뢰가 충성도를 만듭니다. 이 고객들은 더 싼 슈퍼마켓에서 장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경 써주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죠. 지수는 할머니를 알고 있던 고객들을 만났다. 한 노부인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어려운 시절에 무료로 채소를 받았던 기억을 나눴다.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구호 대상처럼 느끼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상할 것 같은 채소가 남아서 누가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최 씨는 생선 고르는 법과 손질법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제철 생선, 조리법, 고객 취향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노인 이웃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시나요? 10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 저는 매우 외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죠. 지금은 매일 12분의 노인들이 제 가게에서 생선국을 드십니다. 공짜로 먹여주면 돈이 안 나가지 않나요? 이익은 줄었지만 만족감은 더 커졌어요. 남을 돕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무거운 상자를 들어올리고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하며 끊임없이 여러 작업을 오가는 육체 노동은 힘들었다. 하지만 지수는 진실된 인간관계에서 활력을 느꼈다. 백화점 관리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다르죠? 영희가 김치장아찌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물었다. 제 사업에서는 관계가 대부분 거래적이죠. 여기서는 관계가 개인적이고 장기적인 것 같아요. 할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사람들이 그녀를 단지 건물주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해줘서 이곳을 사랑하셨지. 지수는 손톱 밑에 흙이 묻은 채 사무실로 돌아왔고 육체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깨달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 회의 후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 이 대비가 그녀를 괴롭혔다. 왜 고군분투하는 공급업체와 일하는 것이 성공한 럭셔리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의미있게 느껴지는 걸까? 제7장 기업의 압박. 활기찬 시장 환경에서 아침을 보낸 뒤 지수의 백화점 사무실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주간 판매 보고서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겠습니다. 어떤 문제요? 중요한 고객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럭셔리 고객 불만입니다. 어제 이탈리아 핸드백 회사 담당자가 약속 시간보다 45분이나 기다렸습니다. 30분밖에 늦지 않았는데요. 고급 소매업에서 시간 엄수는 고가 고객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브랜드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연간 8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뜨리기엔 너무 중요합니다. 고객 미팅을 위해 시장 방문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 시장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동안 제품 개발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신규 재고 주문도 일정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연된 결정을 검토했다.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도 되는 일상적인 승인사항이었지만 누적된 지연은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일정이 얼마나 크게 지연됐나요? VIP 고객 만족도 점수가 3% 하락했습니다. 계절별 재고 준비가 5% 지연되었습니다. 이사회 멤버장 여사가 이 성과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요청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김 사장님, 분산된 주의력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럭셔리 브랜드 파트너들은 사장님의 전적인 집중과 가용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프로젝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30일이 장기적인 고객 관계에 해를 끼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는 일관된 우선순위와 전문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유통업체와 협력합니다. 송 씨가 예상치 못하게 수정된 제안을 들고 찾아왔다. 김 사장님, 즉시 매각 조건으로
구매 가격을 30억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요? 귀사의 실적 문제, 공급업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모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부동산 개발 지연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매각 가능성을 모릅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 한 부유한 사업가들이 전통시장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 부인은 매각 제안을 지지했다. 30억 원의 이익은 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고 주주들에게 강력한 자산관리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지수는 공급업체들과 점점 깊어지는 감정적 유대감과 경영진의 실질적 요구 사이에서 갇힌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성공은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꾸준한 집중력에 달려 있었다. 모든 옵션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더요? 송 씨가 재촉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는 개발 시기에 따라 변동합니다. 지연은 수익성을 떨어뜨립니다. 2주만 더 주세요. 최대 열흘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유 비용 증가로 제 제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두가 떠난 후 지수는 밤 8시까지 혼자서 예산 전망과 상인들의 사연을 저울질하며 일했다. 숫자는 매각과 철거를 지지했다. 인간관계는 보존과 리모델링을 지지했다. 하지만 시장 보존이 자신의 백화점 리더십 상실을 의미한다면 선의만으로는 경제적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 제8장 주말의 성찰. 지수는 북촌에 있는 부모님의 전통 가옥으로 주간 가족 아침 식사를 하러 차를 몰았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일과는 계속되었는데 가족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어머니는 전통 아침 식사를 대접하며 시장 상속 문제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께서 그 장사꾼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다. 그들의 복지에 책임감을 느끼셨다.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셨다는 거죠? 부동산 소유주로서 그들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할머니의 임대료 결정, 건물 유지 보수, 임대 조건에 달려 있었어. 할머니는 그들의 필요와 부동산 관리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셨지. 어머니께서 매각을 고려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 번요. 개발업자들이 수년간 매력적인 제안을 했죠. 하지만 20년, 30년 동안 그곳에서 일해온 가족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답니다. 은퇴한 은행 지점장인 지수의 아버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감정은 사업 결정에 자리할 곳이 없다. 할머니는 그 상인들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계셨어. 그 애착이 현명했을지도 모르잖아. 현명하다고? 그들은 겨우 생계비를 벌 뿐이야. 그들의 고생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수익성 있는 일을 찾도록 돕는 게 오히려 더 자비로운 일이지. 하지만 그들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해 보이던데요. 행복이 병원비나 교육비를 대신해주진 않아. 박 씨의 장애 아들은 비싼 치료가 필요하고 영희의 딸은 대학 진학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런 것들은 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야. 아침 식사 후 지수는 어린 시절 함께 기도하러 갔던 할머니의 불교 사찰을 찾았다. 노승은 할머니가 매주 찾아와 후원 기부금을 내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 당신에게 이익과 목적의 차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자주 걱정하셨다. 무슨 뜻이었나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경영교육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전적 성공만을 강조하는 것이 걱정되셨어요. 진정한 번영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포함한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께서 모든 걸 해결하길 바라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도움을 주려 노력하길 바랐죠. 지수는 토요일 오후 성수동 거리를 걸으며 전통시장이 어떻게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는지 관찰했다. 노인들은 사회적 교류를 위해 그곳에 모였다. 아이들은 부모가 쇼핑하는 동안 시장 복도에서 안전하게 놀았다. 이웃들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대식 쇼핑센터는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공했지만 이런 종류의 사회적 유대감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요일 저녁, 그녀는 고급 아파트에 앉아 지난주 장사꾼들의 사진을 검토했다. 박 씨의 거친 손이 채소를 고르는 모습, 양희 씨가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보인 자랑스러운 미소, 남 할아버지의 전통 공예에 대한 꼼꼼한 설명. 이 사람들은 뚜렷한 계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공동체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식과 음식,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감사와 선의는 시장 보존이 그녀가 직업적으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제적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상인의 짐이라는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재구장. 첫 주 깊은 연결. 월요일 아침. 지수는 시장에서 두 번째 주를 맞이했다. 5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인들은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설치 작업을 돕는 그녀의 일과는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녀는 이른 아침 일꾼들을 위해 커피를 들고 인사했다. 할아버지 남이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또 하루 배우러 갈 준비 됐니? 오늘은 네 이야기를 전부 듣고 싶어.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니? 그들은 시장 한켠에 있는 할아버지의 작은 구두 수선점으로 걸어갔다. 나무 선반에는 전통적인 구두 수선 도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망치, 송곳, 가죽 펀치,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온 광택제 병들. 전통 공예가 아직 가치를 인정받던 40년 전에 이 가게를 열었어요.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구두 수선 기술을 배우러 여기 왔죠. 제자를 몇 명이나 가르쳤나요? 수년간 200명이 넘는 소년들이었지. 대부분은 지금 서울 곳곳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3명은 신발 가게를 열었고 1명은 백화점 가죽 제품 디자이너가 되었지. 지수는 손님의 낡은 드레스 구두를 정성껏 수선하며 말했다.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가르치고 이 가게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어요. 시장 상인들이 제 가족이 되었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알고 졸업식도 참석하고 결혼식도 축하해줬어요. 자식을 두지 않은 걸 후회한 적 없으세요? 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야. 박 씨 아들은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영희 딸은 학교 성적표를 가져오고 최 씨 조카는 매주 일요일 점심 먹으러 오거든. 남 할아버지는 작업대 뒤에 숨겨둔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저축 증서가 들어있었다. 15년 동안 장사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모았어. 지금까지 7억 원이야. 그건 당신의 수입으로 엄청난 저축이네요. 저는 검소하게 삽니다.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교육은 우리 세대에는 없었던 기회를 젊은이들에게 열어줍니다. 다른 노점상들에게도 이 기금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아직은 10억 원을 모으고 나서 알릴 생각이야. 진짜 변화를 만들 만큼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니까. 김장 준비를 잠시 멈춘 영희가 그들 옆에 다가왔다. 5년 전 전라도에서 처음 왔을 때 남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서울 장사 방식은 전혀 몰랐어요. 손님 응대법, 가격 책정 전략, 장사꾼들 간의 협력까지 가르쳐 주셨죠.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몇 달 안에 망했을 거예요. 딸 교육 계획은 어때? 영희의 얼굴에 모성애가 빛났다. 민정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상위 5% 안에 들죠. 하지만 의대 등록금이 엄청나서요.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입학금과 1학년 등록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면 매달 4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10년이 걸릴 거예요. 의대에 10년을 기다릴 수 없다면요? 그럼 비용이 덜 드는 걸 공부할 거예요. 간호학이나 의료기술 같은 거요. 그래도 좋은 직업들이에요. 단지 꿈이 다를 뿐이죠. 이 대화는 노점상 가족들이 야망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보여줬다. 아이들은 꿈을 품었지만 경제적 한계로 인해 끊임없이 타협해야 했다. 할머니께서 우리 어려움을 이해하셨어. 영희가 말을 이었다. 부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지. 어떤 기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노점상들을 위한 사업 교육,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을 돕는 지역사회 프로그램들. 아침이 깊어감에 따라 지수는 한국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레시피로 영희가 전통 김치를 담그는 걸 도왔다. 이 과정에는 정확한 시간 조절, 온도 관리, 재료의 품질이 요구되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전통 요리는 예술과 과학의 결합이에요. 할머니께서 음식 준비는 손님에 대한 존중과 장인 정신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요리 강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하고 싶지만 그런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절한 주방 시설과 경영 지식이 부족해요. 무엇이 필요하시죠? 현대식 장비가 갖춰진 강의 공간, 마케팅 기술, 그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는 동안 김치 생산을 줄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저축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오후 내내 사무실에서 한국 전통 음식 문화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했다. 노점상들은 진정한 문화 체험을 원하는 현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존 수준을 넘어 사업을 확장할 자원과 경영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제10장 변화의 시작. 화요일 아침
지수는 새벽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한 상인들을 돕기 위해 4시 30분에 도착했다. 영희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집에서 내린 커피를 가져왔다. 오늘 커피 맛이 좀 다르네요. 박 여사가 말했다. 영희가 가르쳐준 전통적인 내림 방식으로 직접 내렸어요. 아주 잘했어. 우리 방식을 빨리 배우고 있구나. 지수는 장수들과 함께 아침 내내 일하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흥정 방식과 고객 응대 기술을 배웠다. 박 부인은 올바른 채소 고르는 법을 보여주었다. 토마토는 살살 만져봐. 단단하지만 딱딱하지 않아야 해. 고추는 냄새를 맡아봐. 신선한 건 깔끔하고 톡 쏘는 향이 나. 오이 껍질은 색깔을 봐. 생생한 색깔은 갓 수확했다는 뜻이야. 이런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나요? 28년 동안 매일 연습했기 때문이지. 게다가 내 손님들은 내 지식에 의존해. 질 나쁜 채소를 팔면 손님들은 돈도 잃고 신뢰도 잃으니까. 고객들이 불평할 때도 있나요? 가끔 있어요. 그럴 땐 항상 무료로 교환해드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요. 평판을 지키는 게 개별 판매 이익보다 중요하니까요. 최 씨는 그녀에게 생선 손질법과 계절별 구매 패턴을 가르쳤다. 봄 생선은 신선한 해조류를 먹어 부드럽습니다. 여름 생선은 가을 이동을 준비하며 지방이 더 많죠. 계절마다 다른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아버지가 어부셨어요. 어류의 습성과 수질 상태, 올바른 취급법을 어릴 때부터 익혔죠. 이 지식은 40년간 쌓아온 가족의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수는 상인들이 단순한 사업 관계를 넘어 복잡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가족 비상시 서로의 가게를 대신 운영해주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자원을 모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공동 저축 계좌를 운영했다. 협력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영희는 김치용 채소를 준비하며 설명했다. 작년에 박신의 아들이 수술이 필요했을 때 모두가 돈을 모았어요. 제 딸이 아팠을 때는 다른 장사꾼들이 사흘 동안 제 가게를 봐줬고 남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때는 우리가 교대로 신발 수선 손님들을 맡았죠. 서로 도와주다 보면 수입이 줄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서로 돕는 것이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강한 공동체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충성스러운 고객이 모두에게 꾸준한 수입을 제공하죠. 무거운 상자를 들어올리고 몇 시간 동안 서서 일하며 끊임없이 여러 일을 오가는 육체 노동은 지치게 했다. 하지만 지수는 대부분의 회사 회의 후보다 더 활력이 넘쳤다. 백화점 관리보다 이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박 부인은 신선한 상추를 정리하며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노력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제가 손님들이 좋은 채소를 고르도록 도와주면 그날 그 가족은 더 잘 먹게 됩니다. 영희가 요리 기술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소중한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남 할아버지가 신발을 고쳐주시면 손님들은 돈을 아끼고 쓸모있는 물건을 오래 쓸 수 있게 되죠. 우리 가게는 결과가 덜 즉각적인가요? 당신 사업은 다른 목적을 수행하죠. 많은 직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아름다운 제품을 선사하며 투자자에게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두 종류의 일 모두 가치 있지만 그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점심시간에 장사꾼들은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수를 가족 고민, 사업 어려움, 동네 소식에 관한 대화 속에 포함시켰다. 할머니께서 항상 우리와 점심을 함께 하셨지. 최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며 하는 회의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하시더라고. 그 점심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모든 걸요. 자녀 교육, 건강 문제, 사업 개선, 지역 행사까지. 할머니는 우리의 고민을 경청하시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죠. 지수는 그날 오후 백화점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정신이 산만했다. 동료들이 분기별 실적 전망과 명품 브랜드 제휴를 논의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공급업체 문제와 지역사회 필요로 돌아갔다. 대조가 극명하게 느껴졌다. 기업회의는 추상적인 숫자와 시장 동향에 집중했다. 공급업체와의 대화는 즉각적인 인간의 필요와 실질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췄다. 제11장 기업 위기의 도래, 수요일 아침 지수가 공급업체들의 진열을 돕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비즈니스 고문 김 씨의 목소리에 긴박한 우려가 묻어났다. 김 사장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핸드백 회사가 파트너십 해지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인가요?
약속 불이행. 제품 개발 문의에 대한 지연된 답변. 패션 위크 행사 불참 등입니다. 귀사의 브랜드에 대한 헌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하루 준비를 하는 업체들을 흘끗 보았다. 2시간 안에 갈게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으로 연간 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공급업체들에게 사과하고 긴급한 위기 수습을 위해 사무실로 달려갔다. 이탈리아 대표들은 회의실에 딱딱하게 앉아 통역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베네데티 사장은 시간 엄수가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최근 귀하의 행동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가족 사정으로 일시적인 일정 조정이 필요했지만 그들의 브랜드에 대한 저의 헌신은 절대적입니다. 베네데티 씨께서는 향후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제품 개발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보장을 원하십니다. 이사회 멤버장 부인은 이탈리아 측 불만을 지지했다. 김 사장님, 럭셔리 브랜드 파트너들은 꾸준한 가용성과 전문적인 헌신을 기대합니다. 시장 프로젝트가 핵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요? 김 사장은 우려스러운 데이터를 제시했다. 2주간 전체 매출 8% 감소, 시즌 재고 준비 5% 지연, VIP 고객 만족도 점수 3% 하락. 이 수치는 그녀를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임계점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권고하시나요? 백화점 운영에 전념하십시오. 시장 프로젝트는 위임하거나 포기하십시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장 부사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감정적 의무가 주주와 직원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송 씨가 예상치 못하게 업데이트된 매입 제안을 들고 도착했다. 김 사장님, 즉시 매각 조건으로 제안을 32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로써 개인 프로젝트와 업무 의무 사이의 모든 갈등은 종결됩니다. 판매자들은 잠재적 매각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경영진이 이유 없이 전통시장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마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은 사장님의 관심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보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준비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의도에 대한 솔직한 소통보다 불확실성이 더 나쁩니다. 지수는 그가 옳다는 걸 깨달았다. 상인들은 그녀의 매일 방문과 질문에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장 부인이 즉각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1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백화점 운영에 완전히 집중하거나 매각 제안을 수락하세요. 현재 상황은 모두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10일로는 공급업체 면담을 완료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경영 리더십이란 상충되는 요구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떠난 후 지수는 늦은 저녁까지 혼자서 예산 전망과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애썼다. 재무 분석은 즉각적인 매각을 지지했다. 정서적 유대는 보존과 재건을 지지했다. 하지만 백화점 경영권을 잃으면서 시장을 보존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두 세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무게가 짓누르는 듯했다. 제12장 두 번째 반전. 목요일 아침 지수는 시장에 도착해 남 할아버지 주변에 모인 상인들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들고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저녁에 시 건축검사관이 불시 점검을 왔어요. 박 부인이 설명했다. 새로운 안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대요. 클립보드와 측정 도구를 든 엄격한 표정의 감독관이 무리를 향해 말했다. 이 건물은 운영을 계속하려면 즉각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신 화재 안전규정,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진 보강,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죠. 이 개선 작업에 얼마나 드나요? 지수가 물었다. 예비 추산액은 8억 원입니다. 최종 공학평가에서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에 멍하니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들의 총 저축액으로는 필요한 비용의 10%도 감당할 수 없었다. 개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안전을 위해 30일 이내에 강제 폐쇄됩니다. 영희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박 여사가 그녀 어깨에 보호하듯 팔을 두르며 말했다. 즉각적인 개선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없습니다. 새 규정은 협상 불가입니다. 건물이 현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구 폐쇄됩니다. 검사관이 떠난 후
상인들은 절망에 빠진 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남 할아버지는 금속 저금통을 열고 안에 돈을 세었다. 비상금으로 2억 원이 있네. 턱없이 부족해.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볼까요? 박 씨가 필사적으로 제안했다. 100억 원 정도는 더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집을 잃게 되잖아. 최 씨가 반박했다. 어쩌겠어?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 남편 데이비드가 상황을 논의하러 차를 몰고 오겠다고 알렸다. 건물 위반 사항을 어떻게 알았어? 개발계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진다. 나는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는 1시간 안에 건축 설계도와 재무 예측 자료를 들고 도착했다. 저는 해당 부지를 35억 원에 매입하고 판매자들에게 첫 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며 현대식 쇼핑센터로 이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임대료 지원? 상인들이 새 장소에서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동안 12개월간 50% 할인해드립니다. 건물 폐쇄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들의 지역 사회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겁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때로는 필수적이죠. 상인들은 정중히 경청했지만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30년간 쌓아온 지역 사회 유대감을 낯선 장소에 할인된 임대료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결정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남 할아버지가 물었다. 최대 2주입니다. 그 이후 건물 폐쇄로 현재 용도로는 부동산 가치가 없어집니다. 지수는 30일이라는 자신의 계획이 무의미해졌음을 깨달았다. 외부 세력이 할머니의 뜻이나 상인들의 사정과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집으로 운전하며 자신이 누리는 특권적 위치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녀가 정을 붙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상인의 짐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되어버렸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짐이었다. 제13장 절박한 해결책. 금요일 아침 상인회의는 위기대책회의 같았다. 모두 남 할아버지의 작업장에 모여 건축 위반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했다. 박 부인이 필사적으로 제안했다. 개인 대출을 받아볼까요?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최 씨가 물었다. 현재 지출도 간신히 감당하는데 할머니 보석을 팔면 어떨까요? 영희가 제안했다. 50억 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건 턱없이 부족하네. 남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데이비드의 이전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어때요? 다른 상인이 제안했다. 쇼핑센터로 이전하면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돼요. 박 씨가 설명했다. 몰 관리 측이 상품, 가격, 영업시간에 관한 규칙을 정하거든요. 독립사업주가 아니라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쇼핑몰 고객들은 다른 서비스 스타일을 원해요. 빠른 거래, 표준화된 상품, 최소한의 개인적 교류. 우리가 잘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다. 아마도 민정과 함께 전라남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시골 학교는 서울보다 학비가 저렴하니까요. 그건 의대 진학 꿈을 포기하는 거잖아. 박 씨가 항의했다. 가난 때문에 꿈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는 낫지. 남 할아버지가 다시 저금통을 열었다. 장학금으로 모은 7억 원이 있네. 건물 수리비로 써도 되겠지. 안 돼! 영희가 외쳤다. 그 돈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15년간 희생한 결실이야. 가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없는데 장학금이 무슨 소용이냐? 지수는 도울 수 없다는 죄책감이 커지면서 절박한 제안들을 들었다. 건물 개선에 투자하는 대가로 부분적인 소유권을 받는 건 어때? 그럼 네가 우리 사장님이 된다는 거냐? 최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파트너요. 소유권과 의사결정을 공유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분을 원하시나요? 8억 원 투자에 걸맞은 공정한 비율이면 됩니다. 가맹점주들은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박 여사가 대표로 말했다. 관대한 제안은 감사하지만 자선을 받는다면 우리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독립적이기보다 의무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자선이 아니라 사업 투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투자인가요? 매년 적자를 보는 전통시장에요? 투자금을 절대 회수하지 못할 겁니다. 수익만이 성공적인 투자의 유일한 척도는 아닐 수도 있죠. 남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께서 사업적 책임감을 가르치려 하셨지만 우리 문제 때문에 네 성공을 희생하길 바라지 않으셨을 거야. 할머니는 당신의 이야기가 내 선택을 이끌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남기셨어. 할머니의 가르침은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라는 뜻이지 재정 위기를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야.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상인들은 데이비드의 이전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건물이 문을 닫을 때 모든 것을 잃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다. 최 씨는 10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에서 시장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죽고 싶었을 때 이곳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줬어. 이제 그곳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네. 지수는 상인들에게 보존 가능성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준 책임감을 느끼며 집으로 차를 몰았다. 선희는 그들의 역량을 넘어선 자원이 필요한 구조적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 상인의 짐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깊이 걱정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되었다. 제14장 축제 계획. 토요일 아침 지수는 백화점 마케팅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고급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상인 간의 전례 없는 협력을 제안했다. 본관 1층 공간에서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발표했다. 마케팅 매니저 이선미는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고급 고객층과 시장 상인을 섞는다고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되지 않을까요? 조사 결과 젊은 럭셔리 소비자들은 순수한 지위 상징보다 진정한 문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전통 생활 방식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 중이에요. 이 축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생방송 요리 시연, 전통 공예 체험 워크숍, 상인 직판 판매, 3일간 진행되며 우리 시장 상인들을 문화대사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기대합니다. 상인들이 럭셔리 장소의 기준에 맞춰 적응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희 씨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남 할아버지가 전통 신발 수선 기술을 시연하며 박 씨 부인이 채소 고르는 노하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수익 공유입니다. 판매자들은 직접 판매 수익을 유지합니다. 워크숍 참가비로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일반 상품 판매를 위한 유동인구를 증가시킵니다. 김 씨는 강력히 반대했다. 이건 고급 리테일 포지셔닝 원칙을 완전히 위반합니다. 고급 고객들은 생선 냄새를 맡거나 채소 고르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할머니 세대가 알던 전통 기술을 배우는 걸 즐길 수도 있어요. 한국 문화와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진정성은 매력적이죠. 축제에 실패하면 어쩌죠? 고급 고객을 영원히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손실은 제 개인 자산으로 전액 보증하겠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책임집니다. 마케팅팀은 CEO가 실험적 프로젝트에 개인 재산을 걸었다는 사실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시려는 거죠? 선미가 물었다. 이들 장인들은 현대 소비자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를 형성해온 전통적인 요리법, 장인 정신, 그리고 공동체 협력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이 자동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식을 전환하도록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현대식 시설, 전략적 마케팅,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비즈니스 관행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긴 논의 끝에 팀은 장인 교육과 품질 관리에 관한 엄격한 조건을 걸고 축제 개최를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고급 장소에서 선보일 장인들을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선미가 경고했다. 교육받고 까다로운 관객들을 위해 그들의 방식을 바꿔야 할 거예요. 지수는 토요일 저녁 내내 남 할아버지께 전화해 축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판매자들이 백화점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까요? 어떤 행사요? 현대 고객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 문화 관행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새로운 교육 방법을 배워야 할 텐데요. 제 직원들이 교육을 제공할 거예요. 이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장인분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시장에서 가장 잘 팔렸던 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 반응과 판매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죠.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인 건 알지만 건축 규정 위반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남 할아버지는 다른 판매자들과 상의한 후 1시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잃을 게 뭐 있겠어요? 이 축제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사업 성공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였으며 동시에 상인들이 건물 수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제15장 축제 준비. 일요일 아침 상인들은 전문 행사 기획자들과 함께 고급스러운 장소에 어울리도록 전통적인 방식을 조정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했다. 영희는 시장 노점상보다는
레스토랑 셰프의 익숙한 관객을 위한 요리 시연을 연습했다. 제가 대답 못할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지수가 조언했다. 유명 셰프의 기술보다 할머니의 레시피가 더 진정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 손님들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떡해요? 내 지식은 대대로 이어져 온 가족의 경험에서 나온 거야. 한국 요리에 대한 정식 교육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지. 박 여사는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포장된 농산물을 사는 고객들에게 채소 고르는 법을 설명하는 법을 배웠다. 도시 사람들은 제철 식재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겨울에 완벽한 토마토를, 봄에 싼 딸기를 기대하죠. 계절에 맞는 식사가 경제적이고 영양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르쳐주세요. 자연과 맞서기보다 자연과 함께 일하는 법을 할머니들이 알고 계셨던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남 할아버지는 고장난 물건을 고치기보다 버리는 사람들에게 신발 수리 시범을 준비했다. 젊은이들은 신발에 작은 흠집만 생겨도 버립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고급 가죽 신발이 수십 년을 갈 수 있다는 걸 모르죠. 전통 장인 기술을 보여주세요. 요즘 많은 고객이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수는 두 문화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진정성을 훼손할까 걱정하는 판매자와 고급스러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다. 부유한 고객을 위한 전통 서비스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영희가 물었다. 여러분의 지식을 적절히 평가하세요. 김장 수업은 와인 테이스팅이나 요리 워크숍과 비슷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은 전문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 준비에 비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단순한 음식 준비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문화유산, 가족 전통, 장인 기술을 공유하는 거죠. 그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세요. 백화점 직원들은 처음에 판매자들을 얕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준비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호 존중이 생겨났다. 이분들은 우리 미식 코너 매니저들보다 식품 품질에 대해 더 잘 아시네요. 박 씨가 농산물을 평가하는 모습을 지켜본 한 직원이 관찰했다. 남 할아버지의 가죽 지식은 우리 명품 전문가들을 뛰어넘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이 협업은 양측 모두 서로 다른 분야의 소중한 기술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직원들은 전통적 지식에 대한 감사를 배웠다.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남 할아버지는 마지막 준비를 하며 지수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성공한 사업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 상호이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지. 내일이 긴장되니? 긴장보다는 기대가 더 커요. 교육받은 관객들에게 우리 지식을 공유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고객들이 전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럼 현대적 선호에 대해 배울 거예요. 어느 쪽이든 경험은 쌓이니까요. 일요일 저녁, 판매자와 직원 모두 지쳐 있었지만 축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시장이 살아남을 수도, 망할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수의 머릿속에 한국의 옛 속담이 맴돌았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내일은 전통적 지혜가 현대적 환경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을지 시험하는 날이 될 것이다. 제16장 축제의 성공 절정 월요일 아침 하모니 백화점 메인 플로어는 진정한 한국 전통시장으로 변모했다. 판매자 노점, 요리 스테이션, 문화 전시물이 럭셔리 공간이 이전에 선보인 적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개막일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8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해 상인과 백화점의 합산 매출이 1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 영희의 김치 워크숍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못한 전통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서울의 직장 여성들이 몰려들었다. 한 고객은 우리 마을에서 할머니가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제게 그 비법을 가르쳐주시기 전에 돌아가셨죠. 이 워크숍이 가족의 유산과 연결되는 계기가 되어요. 라고 말했다. 전통 발효는 시판 김치보다 영양가가 높아요. 영희가 자신있게 설명했다. 적절한 시기와 온도 조절로 유익한 박테리아가 생성되어 소화 건강을 돕죠. 발효는 얼마나 걸리나요? 계절과 원하는 맛의 강도에 따라 달라져요. 봄김치는 날씨가 따뜻해서 발효가 더 빠르고 겨울김치는 더 깊고 복잡한 맛을 내기 위해 천천히 발효되죠. 참석자들은 꼼꼼히 필기하며 집에서 만들 재료를 구입했다. 박 씨의 채소 고르기 강좌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요리에 관심 있는 미식가들을 끌어모았다. 무농약 농산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유기농 채소는 종종 작은 결점벌레 먹은 자국, 불규칙한 모양, 다양한 크기 있습니다. 완벽한 외관은 보통 화학 처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별 공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계절은 매달 다른 채소를 제공합니다. 봄에는 신선한 잎채소가, 여름에는 다양한 과일이, 가을에는 뿌리채소가, 겨울에는 저장식품이 나옵니다.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영양을 향상시킵니다. 고객들은 즉시 사용할 채소를 구매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주간 배송을 예약했습니다. 남 할아버지의 구도 수선시연은 손상된 물건을 보통 버리던 고급 고객들을 놀라게 했다. 한 고객이 설명했다. 이 이탈리아 가죽 부츠는 80만 원짜리예요. 뒤축이 밑창에서 떨어졌어요. 고급 가죽은 제대로 손상되면 여러 번 수리할 수 있습니다. 남 할아버지가 시연했다. 기계 접착제가 아닌 전통적인 손바느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리는 원래 제작보다 더 오래 갈 겁니다. 이 수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50만 원입니다. 새 부츠를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계속 신으면 가죽에 아름다운 광택이 생길 거예요. 환경 지속 가능성 메시지는 소비 습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유한 고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최 씨의 생선 손질 워크숍은 올바른 선택법과 조리법을 배우려는 고객들로 순식간에 만원이 되었다. 생선이 정말 신선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맑은 눈, 선명한 붉은 아가미, 눌렀을 때 탄력 있게 돌아오는 단단한 살. 신선한 생선은 비린내가 아닌 바닷물 냄새가 납니다. 냉동 생선의 품질은 어떻습니까? 신속 냉동된 생선은 적절히 처리되면 훌륭할 수 있습니다. 포장 내부의 얼음 결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큰 결정은 온도 변동을 의미하며 이는 식감을 손상시킵니다. 미디어 보도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푸드 블로거들은 진정한 한국 전통 지식에 대해 열정적인 리뷰를 썼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잡지들은 현대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지역 TV 뉴스는 고객과 판매자를 인터뷰하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식과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1,200명의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진 서울시 관계자를 포함해 1,500명이 찾아왔습니다. 축제 총 매출은 4억 원에 달했다. 판매자들은 건물 수리비에 상당한 기여를 할 만큼의 수익을 올렸고, 백화점은 사상 최대의 방문객과 긍정적인 미디어 관심을 경험했다. 꿈만 같아요. 영희 씨는 수요일 저녁 축하 만찬 자리에서 말했다. 사흘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오늘은 미래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박 여사는 덧붙였다. 희망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지식이 현대 사회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상인, 백화점 직원, 고객들은 전통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경제적 계급 차이를 초월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직업적 성취감을 느꼈다. 두 세계가 함께 번영하며 사업이 지역사회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치를 기리는 순간이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체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때 상인의 짐은 공유된 기쁨으로 변했다. 수요일 저녁의 축하 행사는 불가능해 보였던 역경을 이겨낸 승리처럼 느껴졌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했고 고객들은 진정한 문화적 경험을 발견했으며 지수는 전통적 지혜가 현대 비즈니스의 성공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 축하는 오래가지 못했다. 제17장 갑작스러운 추락. 목요일 아침 지수는 축제 성공에 대한 승리의 기분을 안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사회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상인들의 수익과 개인 투자금을 활용해 시장 리모델링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비서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김 사장님, 시 검사관님이 긴급 서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감독관이 들어와 전날의 모든 축하 분위기를 산산조각내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김 사장님, 저희 기술평가 결과 구조적 손상이 초기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공공안전을 위해 48시간 이내에 건물을 즉시 대피시켜야 합니다. 어떤 구조적 손상입니까? 기초치마로 인해 하중을 지탱하는 벽에 응력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강우로 인해 노출된 수분 손상이 지지보를 약화시켰습니다. 리모델링 투자와 무관하게 건물은 계속 운영하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수는 손상된 콘크리트와 썩어가는 목재 지지대의 사진이 담긴 기술 보고서를 응시했다. 지금 제대로 수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최소 12억 원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초 문제로 인해 완전한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피 기한을 연장할 방법은 없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계속 운영하면 공공안전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치면 건물 소유주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수 이사회는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장 여사가 대표로 발언했다. 김 사장님, 저희는 만장일치로 즉시 부동산 매각을 결정합니다. 회사를 책임 문제에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축제에서 판매업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축제가 성공적이었지만 건물이 무너진다면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공안전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송 씨가 데이비드와 함께 도착해 매입 제안을 올렸다. 즉시 매각 조건으로 72시간 내 35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요? 시에서 건물을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면 재산보험이 무효화됩니다.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법적 위험은 커집니다. 법률 자문은 불안정한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지수가 매각을 수락하거나 잠재적 형사고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상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아침 퇴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감독관이 보고했다. 소유물과 장비를 모두 치울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지수는 시장으로 차를 몰고 가서 상인들이 상점들을 정리하며 가슴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축제 성공이 그들에게 주었던 희망은 이제 잔인하게도 거짓으로 느껴졌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탓이 아니야. 남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건물 낡아서 때론 고칠 수 없는 문제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성공 직전이었어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아름다운 사흘이었어. 그건 돈보다 더 중요해. 영희는 울면서 김치 재료를 챙겼다. 민정의 의대 진학 꿈은 이제 끝났어. 포기하지 마. 다른 기회를 찾을 거야. 어디서요? 서울 곳곳에서 전통시장이 문을 닫고 있어요. 현대식 가게들은 수제식품 제조업체를 원하지 않아요. 박 부인은 무거운 채소 상자를 들기 위해 애썼다. 아들 치료를 중단해야겠어. 꾸준한 수입 없이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분명 있을 거예요. 다른 시장들은 이미 10,000원이에요. 채소 장사꾼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저 같은 노파에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지수는 상인들이 트럭과 차에 짐을 싣는 걸 도왔다. 구조적 현실이 무너뜨린 희망을 부풀린 책임감을 느끼며 실패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선의와 성공적인 축제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다. 목요일 저녁, 그녀는 버려진 진열대와 부서진 꿈에 둘러싸인 텅 빈 시장 건물에 홀로 서 있었다. 상인의 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제18장, 흩어진 공동체. 금요일 아침, 지수는 상인들이 서울 곳곳으로 흩어지기 전 마지막 이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찍 도착해 도왔다. 30년 동안 쌓아온 공동체 유대는 48시간 안에 사라져가고 있었다. 박 씨는 빌린 트럭에 마지막 채소 상자를 싣고 있었다. 마포 전통시장에 자리를 구했지만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요. 운송비가 수익 대부분을 잡아먹을 거예요.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들이 마포까지 채소를 사러 올 순 없어요. 28년간 쌓아온 고객 관계를 잃고 낯선 사람들과 다시 시작해야 해요. 영희는 수제김치 사업과 전문대학 진학 꿈을 접고 상업용 식품 가공 회사에 취직했다. 공장은 안정적인 월급을 주지만 창의성은 없어요. 할머니의 전통 방식이 아닌 회사 레시피대로 김치를 만들어야 해요. 저녁에 김치 강좌를 가르칠 수는 없겠어? 공장 일은 하루 10시간이에요. 그 스케줄 후엔 가르칠 기력이 없어요. 게다가 민정의 교육비를 위해 모든 수입이 필요하죠. 최 씨는 낯선 시장에서 젊은 상인들과 경쟁하기보다 은퇴를 선언했다. 72살에 고객 기반을 다시 쌓기엔 너무 늦었어. 장비를 팔고 저축이 바닥날 때까지 살 거야. 노인 이웃들의 일일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나요? 다른 사람이 챙겨줘야겠지. 이제 부엌 시설도 없어질 테니까. 남할아버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다른 시장엔 구두 수선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젊은이들은 고치기보다 망가진 신발을 버리니까요. 영업을 완전히 접으시겠습니까? 도구는 젊은 구두 수선공들에게 기부하고 장학금 저축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거야. 40년간 이어온 전통장인 정신이 오늘로 끝나는 거지. 소중한 기술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안타깝네요. 모든 전통 지식은 결국 사라집니다. 현대 사회는 옛 기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루 종일 단골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온 장인들을 껴안으며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할머니는 박 할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채소 고르는 걸 도와주셨어요 라며 이제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아시는데 이런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어디서 찾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 아줌마 김치는 우리 엄마 레시피랑 똑같아요. 시판 김치는 정이 없고 가족의 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남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 3대에 걸쳐 신발을 고쳐주셨어요. 각자의 걸음걸이와 발에 필요한 지지대를 정확히 아셨죠. 이 분사는 수십 년간의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사회적 지원 체계를 무너뜨렸다. 상인들은 수입뿐만 아니라 비상시 도움을 주던 상호 지원 네트워크도 잃게 되었다. 우리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이었어요. 박 여사는 마지막 물건을 정리하며 설명했다. 선택받은 가족이었죠. 최 씨는 어려운 시절 우리를 먹여 살렸고 영희 씨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돌봐줬어요. 남 할아버지는 고장난 건 뭐든지 고쳐주셨죠. 이제 우리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개인일 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나요? 서울은 너무 넓어요.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일하면 우정은 자연스레 식어가죠. 계속 연락하려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수는 장비와 물품을 옮기는 걸 도우며 영원히 잃기 전에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썼다. 이 사람들은 그녀를 공동체로 받아들였고 지식과 식사를 나누었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이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녀의 무능함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네 할머니도 이해하셨을 거야. 마지막 대화를 나누던 중 남 할아버지가 말했다. 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녀도 알았지. 하지만 관계를 보존할 방법을 찾으면 관계와 지식은 살아남을 수 있어. 모두가 도시 곳곳으로 흩어지면 관계를 어떻게 보존하죠? 그건 네가 답해야 할 질문일지도 모르겠다. 너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원과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 지수는 고급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공급업체 선물과 축제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편안한 고립과 고통스러운 이별 사이의 대비가 그녀를 압도했다. 이윤보다 소중히 여긴 공동체 유대가 파괴되는 걸 막지 못한다면 사업적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제19장 숨겨진 진실. 토요일 아침, 지수는 북촌에 있는 할머니의 전통 가옥으로 차를 몰고 갔다. 짓눌리는 실패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남은 물건들을 뒤지며 할머니가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익숙한 물건들은 여전히 사업의 책임과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그들의 대화를 떠올리게 했다. 지수는 서랍과 옷장, 창고 등을 체계적으로 뒤지며 이 어려운 시기에 방향이나 위안을 줄 만한 것을 찾았다. 할머니 서재에서 그녀는 예전보다 더 세심히 고풍스러운 나무 책상을 살펴보았다. 장인 정신이 깃든 이 책상은 전통적인 한국식 접합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귀중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었다. 화려한 조각에서 먼지를 털어내던 중 누르면 움직이는 작은 패널을 발견했다. 그 뒤에는 본 적 없는 추가 서류와 은행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성수시장 보존신탁기금이라고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문서에는 20년에 걸친 체계적인 예금이 기록되어 있었고 신중한 투자와 복리로 원금이 15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다. 동봉된 편지에는 할머니의 선견지명과 계획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지수야. 나는 건물이 낮고 도시개발이 전통시장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이 기금을 마련했다. 이 상인들은 언젠가 일상적인 수입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이전이나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 것이다. 네 개인적 욕망이 아닌 그들의 필요와 뜻에 따라 사용하라. 진정한 상인은 단지 재산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기에 이 상황을 대비해 두었다. 이 기금은 개인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었던 돈을 20년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지수는 할머니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를 피하고 보수적인 은행 예금과 국채를 통해 기금을 불려온 상세한 투자 기록을 발견했다. 추가 문서에는 할머니가 서울 전역의 다른 전통시장,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셨어. 지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읽으며 속삭였다. 마지막 편지에는 그녀를 직접 지칭하며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었다.
이 자금을 찾았을 때 상인들은 이미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이 돈으로 그들에게 성공이란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것임을 보여줘라. 단순히 자선을 베풀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를 창출해라. 진정한 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기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이익과 목적의 차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이 기금은 연 3%의 이자를 발생시키며 본래 목적을 달성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계산했다. 15억 원이면 적합한 부동산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하며 노점상 교육과 사업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기에 충분했다. 할머니는 장사꾼 공동체를 구할 수단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수에게 장기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이 발견은 장사꾼의 부담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익과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내심 있는 계획과 공동체 투자를 통해 둘 다 달성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할머니의 정원에 앉아 은행 서류를 쥐고 있었다. 24시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해결책으로 그녀를 이끄는 할머니의 지혜를 느끼며 흩어진 상인들은 다시 모일 수 있다. 그들의 지식은 보존되고 공유될 수 있다. 그들의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준 공동체 유대를 유지하면서 번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에는 돈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비전과 계획, 그리고 과거의 소중한 것들을 보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건설하겠다는 헌신이 필요했다. 제10장 개시 일요일 아침, 지수는 흩어진 장사꾼들을 하나하나 불러 영희의 작은 아파트에서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최근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모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이기로 동의했다. 영희의 작은 탁자 주위에 8명의 어른들이 방석에 앉아있어 아파트는 붐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포장하고 이사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상인들은 지치고 감정적으로 고갈된 모습이었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박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수는 신탁 기금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께서 20년 전 시장 보존을 위한 비밀 기금을 마련하셨습니다. 노점상 지원과 공동체 보존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15억 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로에 장사꾼들은 깜짝 놀라 침묵에 빠졌다. 15억 원이라? 남 할아버지가 되물었다. 엄청난 금액이잖아. 할머니께서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셨어요. 건물 문제, 노점상 이주, 그리고 현대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 시설의 필요성 같은 것들 말이에요. 왜 이 기금에 대해 말씀 안 하셨어요? 영희가 물었다. 그녀는 제가 이 돈을 사용하기 전에 지역사회 가치를 깨닫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사업 책임에 관한 제 마지막 교훈이었죠. 최 씨가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제안을 하시려는 거요? 전통상인과 현대식 소매 공간이 협력하는 하모니, 마켓을 만드는 거죠. 신탁 기금을 활용해 제 백화점 옆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 파트너십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저희 백화점 1층의 60%를 장인 정신이 담긴 전통상품 전용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통합 매출이익의 40%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시는 거죠.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고요? 제품 선정, 가격 책정,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완전한 파트너입니다. 현대식 시설에 전통시장 분위기를 더한 형태죠. 지수는 테이블 위에 건축 도면을 펼쳐 상세한 리모델링 계획을 보여주었다. 영희 씨의 김장 공방에는 요리 강좌 확장을 위한 실습 주방이 포함됩니다. 박 씨의 채소 코너는 전통 진열 방식과 현대식 냉장 시설을 병행합니다. 남 할아버지의 구두 수선점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제 가죽 제품 부티크로 탈바꿈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박 여사가 물었다. 공동 식사, 지역회의, 사회 행사를 위한 중앙 집회 공간, 가족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아파트형 휴게실도 마련됩니다. 축제 장소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란 확신은 어떻게 얻나요? 신축 건물은 모든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전문 관리 지원이 제공되며 다각화된 수입원으로 기존 시장 고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들은 확장된 고객 기반을 통한 이익 분배 제도로 기존 시장 수입의 2, 3배에 달하는 잠재 수익을 보여주는 재무 예측을 검토했다. 박 씨 아들의 의료비는 지역사회 건강기금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영희는
김치 생산을 유지하면서 경영학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남 할아버지의 장학기금이 출범해 첫 수혜자로 상인 자녀들이 선정됩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네요.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성공한 사업은 주인만 아니라 모두에게 풍요를 가져온다고요. 영희가 떠올렸다. 신탁기금은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지수가 설명했다. 할머니께서는 여러분 가족이 번영할 수 있도록 20년간의 이익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파트너십에 대한 헌신, 현대 고객을 위해 전통 방식을 기꺼이 수용할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시장을 특별하게 만든 지역사회 협력의 지속입니다. 백화점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축제 성공은 전통적 가치가 럭셔리 리테일의 매력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진정한 문화체험은 거칠애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세련된 고객들을 끌어모으죠. 상인들은 조용히 제안을 논의한 뒤 남 할아버지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파트너십 제안을 수락합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공사는 내일 시작됩니다. 개장은 3개월 후입니다. 일요일 저녁은 함께한 식사와 더 튼튼한 기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감 속에 마무리되었다. 상인의 부담은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공유된 기회로 변모하고 있었다. 제21장 꿈을 짓다. 월요일 아침 건설인력과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하모니 백화점 옆 빈 건물을 변모시키기 위해 모였다. 지수는 여러 팀 간의 조율을 맡았고 상인들은 설계 결정에 참여했다. 새로운 공간은 현대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기존 시장의 공동체적 정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녀는 수석 건축가에게 설명했다. 영희는 주방 디자이너들과 협력하여 전통적인 조리 방법과 현대적인 장비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편의를 위한 단순화된 버전이 아닌 진정한 기술을 배우길 원합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 옆에 전통적인 점토 발효 항아리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디자이너가 약속했다. 박 여사는 냉장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신선도를 유지하면서도 고객이 직접 농산물을 고를 수 있는 채소 저장 시스템을 논의했다. 사람들은 전통시장에서처럼 채소를 만지고 냄새를 맡고 품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유리 진열장 뒤에 숨기지 마세요. 고객의 상호작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품질을 보존하는 기후조절 기능이 있는 개방형 진열대를 만들겠습니다. 남 할아버지는 가죽 공방 건설을 지도하며 전통공예에 적합한 조명, 환기, 도구 보관 공간을 확보했다. 젊은이들은 공장에서 기계만 보는 게 아니라 신발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교육용으로 수공구가 눈에 띄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업장은 작업 중 전통 기술을 고객이 관찰할 수 있는 시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공사 진행 소식에 장인 커뮤니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다른 시장의 경쟁자들이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보러 찾아왔죠.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급 백화점을 설득해 전통 상인들과 공간을 공유하게 했나요? 축제 기간 동안 우리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고객들이 예상보다 진정한 문화 체험을 더 높이 평가했죠.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이 협력에 참여할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회원들이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전통 상인들과 고급 소매점의 포지셔닝을 혼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회의론을 헤쳐나갔다. 고객들이 독특한 쇼핑 컨셉을 기대하면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 백화점 매출이 15% 증가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우려하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보고했다. 일시적인 호기심이 장기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여사가 경고했다. 미디어의 관심은 한국 문화 전통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이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초기 신기함이 사라진 후 고객이 흥미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판매자의 지식과 기술은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영희의 요리 교실, 남 할아버지의 공예 워크숍, 박 씨의 영양 교육 등 이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구축합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협력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찰했다. 핵심은 상인들이 전문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지식과 현대적 경영 방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수가 설명했다. 고급 백화점이 없는 동네에서도 이 모델이 통할까요? 수정하면 가능할 겁니다. 커뮤니티 센터, 문화시설, 교육기관에서도 유사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주마다 진행된 리모델링은 빈 공간을 활기찬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시켰다.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상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저녁을 보내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다. 한 저녁 모임에서 남 할아버지는 지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20년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할머니의 비전을 따를 뿐이죠. 할머니는 자금을 계획하셨지만 커뮤니티 파트너십은 당신이 만들었어. 그건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줄 수 없었던 교훈을 이해해야만 가능했지. 12번째 주 목요일 저녁,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인들은 거의 완성된 공간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개장식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하모니 마켓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자원과 비전이 뒷받침될 때 전통적 지혜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였다. 제22장 성공적인 개장식. 월요일 아침 하모니 마켓은 호기심 가득한 고객들, 언론 관계자들, 서울시 관계자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북적이며 문을 열었다. 혁신적인 공간은 모든 이에게 즉각적인 감동을 선사했다.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현대적인 시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서울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쇼핑 환경을 창출했다. 개장 첫 주 매출은 모든 예측을 뛰어넘었다. 상인과 백화점의 합산 매출은 전월 대비 35% 증가하며 파트너십 모델의 완전한 성공을 입증했다. 영희의 요리교실은 유명 셰프가 아닌 진정한 전문가에게 전통 한국 요리법을 배우고자 하는 고객들로 순식간에 마감되었다. 한 고객은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김치장단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라며 이런 가전 요리를 배우면 잃어버릴 뻔했던 한국 전통과 연결되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말했다. 전통 발효는 상업 제품보다 영양과 풍미가 뛰어납니다. 영희는 자신있게 가르쳤다. 시간과 인내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기계와 화학물질로 공장에서 재현할 수 없어요. 다양한 요리 강좌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주 3회 수업입니다. 김치, 제철 채소 저장법, 전통 국물 요리법이죠. 각 수업에는 한국 음식 문화와 가족 전통에 관한 역사 강의도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재료와 전통 조리 도구를 구매하여 수업료 이상의 꾸준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박 씨의 채소 코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계절별 채소 정보, 영양 효과, 조리법 교육에 관심을 가진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각기 다른 식이 요구를 가진 가족들을 위해 채소는 어떻게 선별하시나요? 당뇨병에는 천연 당분이 적은 채소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에는 칼륨이 풍부한 선택이 도움이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철분과 칼슘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가족 건강 상태에 따라 채소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 가족 건강 문제까지 다 기억하시나요? 30년간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가족의 필요를 기억하는 건 자연스러워졌어요.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모두에게 쇼핑이 더 효율적이죠. 남 할아버지의 수제 가죽 공방은 지속 가능성과 전통 장인 정신을 중시하는 환경의식이 높은 럭셔리 소비자들의 놀라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신발은 새 제품으로 60만 원입니다. 수리 및 복원 비용은 8만 원밖에 안 들지만 수명을 몇 년이나 연장해줍니다. 손상된 고급 가죽 제품도 복원 가능하신가요? 고급 가죽은 시간이 흐르고 제대로 관리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전통적인 복원 기술은 새 제품이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광택과 개성을 만들어내죠. 전문적으로 수리한 신발은 얼마나 오래가나요? 적절한 관리를 하면 고급 가죽 신발은 수십 년을 갑니다. 30년 전에 제작된 신발도 지금도 훌륭하게 사용되도록 수리해드립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 메시지는 소비 습관과 폐기물 감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부유층 고객들에게 강하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쇼핑객들이 럭셔리 쇼핑의 편리함과 함께 진정한 문화적 경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자신들의 회의론이 근거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장 부사장은 주간 이사회에서 고객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매출 증가와 미디어 관심은
우리의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서울특별시는 귀사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장이 유사한 협약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서울 전역의 전통시장 50곳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 감소하는 고객 유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인 가족 등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가 자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인가요? 일부 자금 지원과 함께 사업 개발 교육 및 규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모델은 전통적 노하우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때 상업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장인 직원, 고객시 관계자 확대 가족이 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축하 만찬으로 첫 주를 마무리했다. 수익 분배 제도를 통해 상인들은 기존 시장 수입의 2, 3배를 벌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의료비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사업 경영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서 김치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남할아버지의 장학 기금이 조성되어 상인 자녀들에게 첫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상인의 부담은 전통적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현대적 성공을 창출하는 공유된 번영으로 변모했다. 제23장 사랑과 유산 개장 3개월 후 토요일 아침 지수는 주말 성수기에 하모니 마켓을 찾았다. 번성하는 공동체는 그녀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상인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며 한국 전통문화 관행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고객들과 지식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지정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쇼핑을 하며 전문가들에게서 배웠다. 한 노년 고객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적 이야기하던 전통시장 같네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세대에는 없었던 현대적인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네요. 박 여사가 답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사업적 성공과 함께 지수의 개인적인 삶도 변모했다. 그녀는 처음에 상인들의 재정 계획과 사업 개발을 돕기 위해 자원한 사회복지사 민중과 관계를 시작했다. 봉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토요일 점심 식사 중에 그에게 물었다. 성공이란 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임을 깨닫는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 변화는 당신의 사업적 성과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죠. 내부나 지위에 관심 없었단 말인가요? 그런 것들은 인상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공급업체 가족들과 지역사회 건설에 대한 당신의 헌신은 저를 끌어당기는 인품을 보여줬죠. 그들의 관계는 지역 노인들을 위해 설립한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공동작업을 통해 발전했다. 민준의 사회복지 분야 경험은 지수의 비즈니스 역량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십을 이룹니다. 그가 관찰했다. 할머니께서도 당신을 인정하셨을 거예요. 왜요?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성공한 사람은 부나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좋은 점을 지지해줄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고. 상인들은 지수를 사업 파트너라기보다 가족처럼 대했다. 그녀를 축하 행사에 초대하고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민중과의 관계를 지지했다. 박 부인은 그를 만난 후 이렇게 선언했다. 좋은 사람이네요. 자기 성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도 신경 쓰니까요. 어떻게 아세요? 상인들이 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는 주의 깊게 들어요. 부탁받지 않아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죠. 작은 행동에서 좋은 성품이 드러나요. 영희는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민정은 그가 자신을 존중하며 대하고 학교 일도 묻고 관심사도 기억해주니까 좋아해. 아이들을 아끼는 남자는 보통 좋은 남편이 되거든. 남할아버지는 전통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할머니께서 네가 개인적 궁합보다 사업적 이점을 보고 남편을 고를까 걱정하셨다. 민주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니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지수는 경영진으로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꾼들과 함께 아침 준비를 하는 일상을 유지하며 그들의 일상적 어려움과 성공이라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도움을 고용할 수 있는데도 왜 아침 준비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희가 물었다. 이 일이 추상적인 사업 고민보다 지역사회 필요에 발을 딛게 해주니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할머니도 똑같이 하셨어. 장사하는 가족들과 계속 연결되려고 매주 시장에 가셨지.
할머니는 그 방문에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사업주는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였어. 숫자와 보고서만으로는 사업 선택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으니까. 토요일 저녁, 지수와 민주는 상인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서울 전역의 다른 전통시장으로 협력 모델을 확대할 계획을 논의했다. 다른 세 구청에서도 유사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지수가 보고했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지원할 시간이 있겠어? 민준이 물었다. 노점상들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개발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전통적 지식과 현대적 비즈니스 관행을 결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전통 종사자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그들의 방식을 대체하기보다 적응하려는 의지입니다. 상인들은 자선이나 고용이 아닌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저녁 대화에는 다가올 약혼 발표와 결혼식 계획도 포함되었는데 한국 전통 의식과 현대적 축하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급업체, 고객, 직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결혼식 어때? 지수가 제안했다. 우리를 하나로 모은 인연을 기리는 완벽한 방식이겠네. 민준이 동의했다. 제24장 상인의 진정한 짐. 상속 사실을 알게 된 지 정확히 1년 후인 일요일 아침, 지수는 하모니 시장 한가운데 할머니를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주관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념 행사에 모였다. 상인, 고객, 직원, 시 공무원, 타 지역 전통시장 대표들, 그리고 시장 변화로 삶이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었다. 비석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50년에 걸친 시장 생활의 모습들, 상인 가족들, 지역 축제, 고객과의 관계, 문화 보존 노력 등이 담긴 사진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수는 모인 군중에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사업이 모두를 위한 번영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김순자 할머니를 기립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낭독했다. 상인의 짐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타인을 일으켜 세울 책임입니다. 이 순수한 영혼들은 가장 위대한 지혜를 지녔습니다. 성공이란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것임을. 할머니께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우위를 활용할 의무가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이 시장은 착취가 아닌 봉사로의 사업이라는 할머니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할아버지 남씨는 할머니가 매주 장터를 찾아와 장사꾼 가족들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던 모습을 회상했다. 순자 할머니는 재산 소유가 세입자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수익성 있는 운영과 지역사회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셨죠. 그녀는 종종 건물은 일시적이지만 관계는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지혜를 증명합니다. 이 새로운 시장은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관계를 보존합니다. 영희는 할머니의 가치관이 파트너십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다. 할머니는 지식 공유가 풍요를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인이 고객에게 가르칠 때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상인은 더 많은 수입을 얻고 고객은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며 지역사회는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죠. 전통 요리, 장인 정신, 사업 협력은 후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한국 유산이다. 이 시장은 그 전승이 지속되도록 보장한다. 박 여사는 할머니의 가족 책임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했다. 순자 할머니는 상인 가족들이 자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희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신탁 기금과 지수의 파트너십은 교육과 경력 발전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제 아들은 이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희 씨의 딸은 대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남할아버지의 장학기금은 서울 전역의 노점상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당국은 하모니 시장이 전국 12개 전통시장 파트너십의 모델이 되어 300여 노점상 가정에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이 혁신적인 접근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창출한다며 전통적 지식과 현대적 경영 방식의 결합은 노점상, 고객, 지역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른 도시의 시장 협력 사업에 자금과 교육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순자의 비전은 서울을 넘어 전국 전통 노점상들을 돕기 위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번영과 지역사회 화합,
문화 보존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 축복으로 마무리되었다. 지수는 모범적인 장수상인으로서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모인 지역사회에 전하는 추모비 앞에 섰다. 진정한 상인은 자신만이 아닌 모두에게 흘러가는 풍요를 창조한다. 함께 짊어지면 짐도 기쁨이 된다. 민준이 기념비 앞에 그녀와 함께 섰다. 이는 두 사람의 약혼과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상징했다. 할머니의 지혜가 우리의 결혼과 앞으로의 일을 이끌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업의 성공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상인의 짐은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와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지수가 답했다. 전통 음악, 요리 시연, 공예 워크숍, 그리고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식사로 축제는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저녁이 되자 상인들이 손님 이름을 부르며 장사를 하는 모습, 시장 노점 사이에서 안전하게 노는 아이들, 사회적 교류를 위해 모인 노인들, 그리고 대를 이어온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을 이루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웃음과 문화보존, 그리고 계절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진정한 인간관계로 가득한 활기찬 시장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인내심 있는 투자, 창의적인 협력,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의 축적보다는 타인을 돕고 일으켜 세우려는 헌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할머니의 선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의 번영으로 전환하는 지혜였으며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길이었다. 상인의 짐은 상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